하고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 그 코스 요리, 서양 요리의 코스 요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코스 요리의 나라별로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불란서 레스토랑에서는 메인 요리를 드신 다음에 샐러드, 메인 요리와 같이 곁들여서 샐러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코스 구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식 메뉴를 먹을 때는 5코스, 점심 같은 경우에는 3코스 정도를 먹고 그리고 일반적인 저녁 디너 타임에는 5코스 조금 더 만찬이다 싶으면 우리 7코스, 9코스 정차이다 싶으면 12코스까지 나가요. 그렇지만 보통 9코스에서 보통 그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전체와 그리고 샐러드 구분지어서 그리고 또 메인을 먹기 전에 또 다른 메인과는 다른 식재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요리들이 곁들여서 끼워 놓으면서 코스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코스 그리고 7코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전체 요리 그리고 샐러드 조리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싶은 구성으로 이번 시간에는 코스의 한 부분 맨 먼저 나오는 그러한 요리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조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샐러드 조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요리, 우리가 메뉴명을 봤을 때, 어떠한 요리다, 어떤 형태로 만든 요리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썰어서 그 위에 같이 곁들인 요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조리에서 안티파스토가 있습니다. 안티파스토는 우리 전체 요리를 먹을 때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사 전에 나오는 우리 에피타이저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파스토는 우리가 차갑게 먹거나 콜로 먹거나 아니면 핫으로 따뜻하게 먹는 그래서 간단하게 집어서 먹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양 포션을 잡아서 제공하는 요리가 안티파스토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까나페가 있어요. 까나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정찬에 갔을 때 연회가 열릴 때 우리 스탠딩으로 서서 우리 그 칵테일 종류를 먹을 때 식전주를 먹을 때 어떤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어떤 도구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그 빵이나 아니면 크래커 이런 과자류에 얹어 놓은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까나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나페는 어떤 그 포만감을 주기보다는 간단하게 입가심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나페는 작은 빵 조각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까나페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서서 스탠딩에서 즐기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서 항상 이 음식이 넘어지거나 어떤 모양이 흐트러질 거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감 있고 또 시각적으로 이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빵 위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그 음식 전체 요리가 까나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에피타이저는 프랑스어로 오르데브르, 오드볼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스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적은 분량의 식사를 우리가 에피타이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타이저는 앞에서 봤던 우리 안티파스토도 똑같아요. 이태리에서 주로 얘기하는 안티파스토와 에피타이저다. 신맛과 짠맛이 있게 만들어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우리 쿨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마트에 가서 보시면 우리 토마토 쿨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쿨리는 원래는 익힌 용류 요리에서 나오는 즙을 나타내는 말인데 스탁을 기본으로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나 습, 퓨레 등을 일컫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토마토를 그대로 넣어 놓거나 아니면 잘게 다져서 넣은 껍질을 제거해서 넣은 그런 캔 종류도 우리가
풀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르데브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었죠. 식사 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제공되는 음식이다. 우리 어떤 연애, 립세션처럼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때 간단히 제공되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오르데브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회에 나가시면 오르데브르다, 오드볼이다 해서 작은 용기에 이쁘게 담아놓은 그러한 요리를 우리가 오르데브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르데브르는 이탈리아에서는 코스 요리에 뜨겁게 또는 차갑게 관계없이 에피타이저에 속하는 모든 안티파스토를 우리가 오르데브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미국에서는 따뜻한 에피타이저를 주로 이용하고 또 까나페를 차가운 에피타이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식사 전에 술과 함께 곁들여 먹는 타파스의 종류를 우리 오르데브르다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딥이 있습니다. 이 딥은 살짝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스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 그러한 음료에 간단하게 과일을 얹어주거나 모양을 띄우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소나 칩, 크래커 등의 음식에 올려놓거나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소스를 우리가 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딥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니띠르가 있습니다. 이 가르니띠르는 프랑스어로 곁들인다, 우리 한국에서는 고명을 넣는다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가니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포인트를 주기 위한, 그렇지만 그 위에 얹어주는 포인트도 그러한 주재료, 식재료를 같이 먹었을 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가니쉬, 뭐 샐러드다, 전체 요리다 그러면 우리 차이브 종류를 같이 곁들여서 놓거나 이런 경우 또 첩일도 놓기도 하죠. 이런 허브류를 주로 이용하거나 요즘은 허브꽃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니쉬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러한 허브, 채소를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요리의 채소나 아니면 해초 등 이런 허브류 등을 얹어서 놓는 것, 이런 것을 가르니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거킨이 있습니다. 거킨은 말 그대로 우리 초절임 오일을 우리가 거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전체 요리를 주로 만드는 부서, 우리 가르드망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드망저란 말 자체는 우리 식료품 저장고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키친에 가게 되면, 가르드망저 부서에 가게 되면 거기 냉장고 안에 다양한 소스류, 드레싱류, 그리고 식재료들, 신선한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쁘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부서다. 그래서 찬 요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래서 우리 가르드망저라고도 하고 또 콜키친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품 요리 또는 연애 모드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1000명 행사, 2000명 행사가 있을 때 그 작은 단위 주방, 영업 주방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키친은 항상 펑션을 이용해서 오늘의 예약 그리고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그 찬요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메인 요리, 우리가 그 뷔페나 아니면 이런 연찬에 가면 메인 요리도 중요하지만 에피타이저와 이런 디저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에피타이저는 콜키친, 가르드망저에서 담당을 하고 디저트는 우리 페이스트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커리에서 준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봉이 있습니다. 잠봉은 돼지나 가금리의 다리 부분으로 만든 햄을 우리가 잠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 이탈리아에서는 또 프로쇼토라고 해서 같이 멜론 위에 곁들여서 먹는, 여기에 우리 그 같이 곁들여 먹는 거, 거기에 또 소스류를 우리가 이런 그 발사믹, 리덕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다음은 세이버리가 있습니다. 세이버리는 식전이나 식후에 입가심용으로 먹는 소량의 요리를 우리가 세이버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렐리시가 있습니다. 이 렐리시는 우리가 산타피스로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우리 테이블 위에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채소류들을 긴 모양으로 잘라서 모양을 내서 꽂아 놓습니다. 이러한 어떤 모양을 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집어서 채소를 뭐 오이류나 당근류, 샐러리 이러한 종류들을 같이 꽂아 놓고 그것을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각종 채소류를 우리가 렐리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가나키가 있어요. 사가나키는 그리스 에피타이저 중에 그러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세이 치즈를 도톰하게 저며서 아주 강한 불에 소량의 기름을 튀겨낸 후에 거기에 우리 알코올로 플람베한 그러한 요리를 우리가 사가나키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타프나드가 있습니다. 타프나드는 검은 올리브, 케이퍼, 꽃봉오리 있죠. 우리 그 병에 들어있는 케이퍼, 그리고 엔초비, 레몬 주스, 허브, 올리브 오일 등을 이용해서 소스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서 뿌려놓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타프나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타파스가 있어요. 타파스는 주 요리를 먹기 전에 식전 술과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소량의 음식을 타파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서비스되는 식전술에 먼지나 곤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개로 덮어놓은 음식 조각을 뜻한다. 타파에서 유래된 말로 타파스다라고 음식을 전체 요리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다가 있어요. 아이다는 이탈리아 상추 롤라로사. 이 롤라로사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마트나 일반 전통시장에서 보는 그런 상추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입이 작고 그리고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과 씁쓸한 맛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채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라로사에 토마토, 아티초크, 피망, 삶은 달걀 등을 얇게 썰어서 올려놓은 것을 우리 아이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뭐 삶은 달걀을 뭐 황백으로 구분지어서 가루로 뿌려서 놓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즐기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달루스가 있습니다. 앙달루스는 토마토와 얇게 슬라이스한 피망, 다진 양파, 마늘, 파슬리 등을 샐러드 소스를 넣어서 잘 섞어서 버무려서 나가는 요리가 바로 샐러드 중의 요리 중에 앙달루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비체가 있어요. 세비체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그 문어 숙회나 아니면 우리 낙지를 우리가 숙회해서 같이 버무려 놓은 형태, 묽은 그러한 드레싱으로 버무려 놓은 형태로 우리가 세비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나 조개류를 신맛의 레몬즙이나 오렌지즙에 버무려서 토마토나 거기에 약간 매콤한 맛을 줄 수 있는 고추, 칠리, 그리고 오니언, 그리고 갈릭 등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세비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비체는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기름과 수분이 분리되는 것,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고, 식재료에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러한 신선한 생선이나 이런 조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릿한 맛이 나지 않도록 잘 구성해야 된다. 허브를 적절히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카프레자가 있어요. 카프레자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샐러드죠. 그래서 이탈리아 카프리 섬의 지명에서 유래된 샐러드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샐러드, 카프리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얇게 저민 토마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버팔로 치즈를 같이 슬라이스해서 거기에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발사믹 리덕션이나 아니면 오니언 드레싱을 같이 곁들이고 거기에 같이 허브, 우리 바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질을 슬라이스해서 같이 얹어 놓는 그런 형태의 샐러드를 우리가 카프레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 샐러드라는 뜻의 인살라타 트리콜러레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포나두가 있어요. 시포나두는 어떠한 잎채소를 얇게 썰어서 뭉개지지 않도록 얇게 그런 그 형체감을 그대로 살려서 그 위에 뿌려주는 형태를 우리가 슈퍼나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써는 용어에서 슈퍼나두 썰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로레떼가 있습니다. 로레떼도 마찬가지로 가늘게 썬 그런 샐러리 또는 비트, 무 이런 것들을 소스에 버무려서 뭐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같이 버무려서 그 위에 뿌려놓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로레뜨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모사가 있습니다. 미모사는 우리 반으로 썬 상추나 한입 크기로 찢은 양상추의 껍질을 벗기고 자른 오렌지, 씨를 뺀 포도, 얇게 썬 바나나 등을 올리고 레몬즙과 크림 소스를 뿌려준 것을 우리 미모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는 우리 상추를 반으로 썰어서 담고 그 위에 채 썬 사과와 송로버섯 등을 섞어서 올린 것이다. 송로버섯 굉장히 고가의 버섯이죠. 그래서 이런 송로버섯을 같이 곁들여서 놓아놓은 그런 제공되는 그런 음식이 우리 모나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에 나갈 때는 우리 마요네즈나 그런 그 케첩을 조금 섞어서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뿌려서 같이 버무려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형태의 샐러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그 전체 요리와 샐러드를 보면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샐러드는 양이 좀 푸짐하고 전체 요리는 양이 좀 적은 포션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니슈아지가 있습니다. 이 니슈아지는 4분의 1 정도 크기로 썬 그런 또 방울토마토를 이용하기도 해요. 토마토와 얇게 썬 구운 감자 그리고 우리 제비콩 등을 엔초비, 올리브 그리고 케이퍼 등을 버무리는 그 올리브 오일 위에 같이 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그런 소스를 뿌려 놓은 것을 우리 니슈아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니농이 있습니다. 이 니농은 우리 상추를 먹기 좋게 썬 것에 껍질을 벗겨 놓은 그런 오렌지 쌀을 올리는 거. 우리 오렌지 쌀도 그런 껍질류와 같이 곁들여 놓는 거 아니고 그런 내부에 과육만 잘라서 웨지 모양으로 잘라서 같이 곁들여 놓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니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몬즙, 오렌지 주스, 올리브유 등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소스를 뿌려 놓은 것을 우리 니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로아주가 있습니다. 팔로아주는 우리 아스파라거스를 긴 아스파라거스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서 그럼 그 안에 색감이 있고 컬러가 구분되어지면서 굉장히 이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 물론 냉동으로 들어오는 프리저로 들어오는 그런 아스파라거스는 이런 색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프레쉬로 들어오는 이런 아스파라거스 우리 그린 아스파라거스도 있지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이 봉우리 부분, 머리 부분이 잘라지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잘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잘 손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파라거스에 아티초크를 같이 곁들이 거기에 채 썬 샐러리를 같이 넣고 여러 가지 잎채소와 같이 버무려 놓은 그런 것을 넣고 거기에 겨자 소스를 뿌려 놓은 것을 우리가 팔로아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가 있습니다. 리스는 가늘게 채 썬 당근과 무, 길쭉한 초록색 제비콩 그리고 우리 작은 완두콩 종류 오이 이런 푸른 것들 채소류들 그리고 거기에 송로버섯을 우리 구워서 같이 햄과 그리고 랍스터 살 부분 소세지 등을 같이 곁들여서 내놓은 것으로 우리 보통 마요네즈를 같이 소스를 찍어서 먹는 그런 형태의 샐러드를 우리가 리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윌더프 있습니다. 윌더프는 우리 보통 시험 품목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 윌더프는 미국에 있는 윌더프 호텔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그러한 샐러드다라고 해서 윌더프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모 모양으로 썬 샐러리와 사과, 껍질을 벗긴 호두 등을 마요네즈 소스와 휘핑한 생크림 종류를 같이 버무려서 부드럽게 먹는 그러한 형태의 샐러드를 우리 윌더프 샐러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참고로 했던 그런 내용들도 그리고 우리 썰기 용어에서 같이 했던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리안네 우리 막대 모양 조금 긴
막대 모양으로 써는 그러한 형태. 그래서 가장 색감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도 해봤죠. 그래서 당근 가지고 해보았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는 그런 줄 막대 형태를 우리가 파인 줄리엔느, 그리고 알루메트, 미디엄 줄리엔느. 그래서 알루메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미디엄 줄리엔느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바톤에 조금 더 도톰한 형태, 사이즈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줄리엔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막대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의 주사위 모양, 작은 사각면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써는 용어로 우리 브루누아즈, 스몰 다이스, 미디엄 다이스, 그리고 라지 다이스, 우리 라지 다이스는 또 큐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육면체로 써는 그러한 형태의 용어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타원체 모양으로 썰었던 그러한 용어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또는 우리 긴 형태로 만들지만 끝부분이 딱 그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형태, 식재료가 가지는 형태를 그대로 각진 부분이 없도록 잘라주는 형태를 우리가 사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지의 감자도 우리가 옆부분, 날카로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삶을 때, 그리고 또 튀길 때 이런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으깨지지 않도록 제거해 주는 거, 손질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또 친다 그래서 사또 나이프를 가지고 쳐보았던 거, 그렇게 다듬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올리베토가 있습니다. 형체는 비슷하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럭비공 모양으로 끝부분이 뾰족하게 만드는, 깎아내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올리베트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거기에 롱델이 있습니다. 롱델은 그 가지고 있는 식재료의 그 원형, 그 형태를 그대로 얇게 우리 먹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썰어 놓은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서 이 부분, 론델을 만들더라도 이 각진 부분은 칼로 제거를 해주는 것, 샤토 나이프로 제거해줘서 사용하는 게 으깨지지 않고 형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으깨진 그러한 채소류, 또 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드레싱이나 소스에 같이 버무려주면 농도나 아니면 색감을, 컬러를 원하는 그런 컬러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손질을 해줘야 된다. 또 우리 캐럿피쉬가 있어요. 캐럿피쉬는 우리 시험 품목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금치와 감자와 이런 캐럿피쉬를 같이 사용하는 것. 캐럿피쉬는 우리 끝부분이 우리 그 한복의 저고리의 동전과 같은 그런 형태, 납작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캐럿피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샐러드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쉬퍼나드 썰기, 일본 부드러운 잎채소를 형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돌돌돌 말아서 썰어놓은 형태를 쉬퍼나드 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인 브리즈, 그리고 에맹세는 그 형태 그대로 슬라이스한 형태로 우리가 에맹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가 있습니다. 우리 차핑, 우리 그 어니언을 찹해라라고 할 때, 헤세라라고 할 때 이런 찹이란 용어, 차핑을 해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콩가세가 있어요. 콩가세는 우리 맑은 그런 습에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소스에 같이, 드레싱에 같이 곁들여서 제공을 할 때 이런 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토마토 콩가세를 했던 거, 토마토 껍질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고 그 속살이 익지 않고 아삭아삭한 그 형태를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콩가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베이잔느가 있습니다. 베이잔느도 말 그대로 형태로 사이즈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었죠. 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그 업장에는 고참이나 아니면 선임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썰어 놓으세요. 뭐 미디엄 줄리안으로 써세요라고 하면 그 사이즈의 형태가 업장마다 사용하는, 생각하는, 의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샘플을 꼭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보여달라고 하고 만들 때, 그럴 때
오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스는 잘게 다진 것을 우리 민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프랑타니에는 우리 르젠지, 우리 마른 목골로 마른 목을 얇게 썰어놓은 형태,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로젠지 또는 프랑타니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마세도앙 그리고 파리지엔은 라이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컬러를 유지하는 그러한 형태, 리스 그리고 트르네는 우리 그 형태를 가지고 조금 각진 부분을 제거하면서 약간 타원형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트르네다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요리란 식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식사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의 일종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한 입 크기의 오드브를 우리가 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샐러드란 신선한 채소와 쌀, 닭, 어패류, 육류, 생선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곁들여요. 거기에 이제 채소류가 들어가면서 샐러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드레싱을 곁들여서 제공한다. 보통 콜키친에서는 하루에 뷔페를 차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샐러드의 그런 종류보다 굉장히 많은 보통 100가지 이상의 샐러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식재료에 맞게끔 같이 곁들여서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스 조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회차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그 전체 요리와 샐러드를 살짝 구분 짓기가 어렵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션이나 아니면 같이 곁들이는 것 이런 형태를 보고 양이 좀 많으면 샐러드가 가깝고 양이 적고 우리 손으로 핑거푸드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종류를 우리 전체 요리에 가깝다. 불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식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코스, 식전 코스 그리고 식사 전에 나오는 거. 불란서와 이탈리아 다른 지역의 차이는 나이프를 이용한다, 나이프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소스 조리 학습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